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강사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MLST 학습 전략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년이 높아지고 학습량도 많아지고 또 공부의 내용도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습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본인이 달성하다 보면 스스로 만족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에는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것은요, 학습자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할 목표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시간관리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공부를 해야 할 시간과 다른 건강관리에 쓸 시간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지 또는 학습에 쓰는 시간들이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동기가 생기고 자신의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정확히 아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MLST 학습 전략 검사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LST 학습 전략 검사는 학습자의 공부에 대한 자신감, 동기, 태도, 학습 전략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첫 번째, 검사에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성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응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 일관성은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는지 알아보는 지표로요. 앞부분에 나온 문제와 뒷부분에 나온 문제가 유사한 문제인데 전혀 다른 방향의 문제를 했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속 동일 반응입니다. 연속 동일 반응은 문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15개 이상의 연속 동일 반응이 같은 답변으로 되어 있다면 혹시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고 답변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지표 중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회적 바람직성은 검사 문항에 응답을 할 때 자신이 조금 좋은 쪽으로 보이려고 애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면 강점은 조금 더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약점은 조금 감추려고 했다는 성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뢰성 지표 중에 무응답인데요. 말 그대로 무응답은 응답하지 않은 문항을 말합니다. 응답의 개수가 너무 많으며 문항수에 비해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너무 많다면 검사 해석에 신뢰성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성 지표를 알아보았다면 다음은 부가정보입니다. 부가정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표시를 한 건데요. 성적은 학교 성적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성적의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상 또는 중, 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정보 두 번째는 학습 시간입니다. 학습 시간은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혼자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점수가 40점 이하로 나왔다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만족도입니다. 성적 만족도는 현재 나의 성적에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를 말하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성적의 만족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적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학습 성적이 객관적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가정보를 알아보았다면 전체적인 종합점수를 나타내는 자기주도 학습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주도 학습 지수는 종합 점수로 학습자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학습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100점 이상의 점수가 강할수록, 100점 이상으로 갈수록 주도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0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면 스스로 자기주도로 꽤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90점 이하로 점수가 나왔다면 스스로 공부한다기보다 외부의 압력이나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척도별 점수입니다. 척도별 점수는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 동기 특성, 정서 특성, 행동 특성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격적 특성은 학습자가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나 끈기, 성실한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요. 효능감이나 결과에 대한 기대, 성실성을 보여줍니다. 우선 효능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공부를 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과 신념을 갖고 공부를 임하는 것을 말하고요. 결과 기대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 성실성은 얼마나 내가 계획한 목표를 실천에 옮겼느냐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효능감이나 결과 기대나 성실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열심히 계획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 특성인데요. 동기 특성은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동기 특성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첫 번째 학습 동기는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공부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학습 동기의 점수가 혹시 높게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스스로 공부를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 동기는 공부를 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 목표가 남에게 인정받거나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를 하다가 경쟁 동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에 실패하거나 좋은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는 점수가 높은 게 좋지만 경쟁 동기는 점수가 낮은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또 경쟁 동기와 유사하게 회피 동기는 성적이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떨어질까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회피 동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한번 좌절을 겪게 된 후에 또다시 공부할 에너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경쟁 동기와 마찬가지로 회피 동기는 점수가 낮아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서 특성인데요. 마음이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특성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 부분은 학습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낮다면 우울감이나 불안이나 짜증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점수에서 점수가 혹시 높게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공부에 대한 방법이나 태도보다는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편안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상담이나 다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공부 습관과 학습 전략을 알려주는 행동 특성이 되겠습니다. 행동 특성 첫 번째는 시간 관리인데요.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고 있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수업 태도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설명을 들었을 때 핵심과 요지를 잘 파악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노트 필기는 수업 중에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습관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목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또 자신의 시간에 밀리지 않고 과제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부 환경인데요. 학습자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장소가 집중에 방해가 없고 집중하기 좋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항목인데요.
이 점수에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장소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좀 내가 공부하는 환경이 어수선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곳은 아닌가, 이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중 전략입니다. 집중 전략은 한 가지 과제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인데요. 집중 전략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친구라면 공부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굉장히 몰입도 있게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혹시 점수가 낮다면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시간은 긴데 그만큼 집중을 좀 못하고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읽기 전략입니다. 책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능력과 습관을 보여주는 것으로요.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성입니다. 다음은 기억 전략입니다. 기억 전략은 공부를 하면서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내용을 외우고 기억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기억력이 좋다는 뜻이지만 낮게 나왔다면 혹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 전략인데요. 시험 전략은 시험에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시험 불안이라는 건데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시험을 준비한 내용을 시험 장소에 갔을 때 100% 마음껏 발휘하고 오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아는 것만큼 다 표현을 못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혹시 시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했던 정서 특성에서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높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학습에서의 학습 전략, 지금 알려드린 학습 전략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해 놓은 항목입니다. 강점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약점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주는 건데요. 강점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공부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전략에서 여러 가지 강점이 많이 나와 있다면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약점은 보완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평균보다 좀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에 이렇게 약점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잘 활용을 하시고 약점은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전략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학습 전략 유형은 학습 전략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느냐,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첫 번째 주도형에 혹시 자신의 점수가 표시되어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유형입니다. 좋은 공부 습관과 효과적인 학습 전략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뜻하고요. 이 영역에 표시된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실형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요령이 살짝 부족해서 아직 성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형에 내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애쓰는 거는 지금처럼 하면 되고요. 공부 습관이나 또는 공부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잠재형입니다. 잠재형은 학습 방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공부를 별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만 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근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 목표나 동기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형에 표시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체형인데요. 이 영역에 속한 친구들은 현재 공부에 대해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나 또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너무 적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늘리거나 학습 방법을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결과지에 나와 있는 MLST 학습 전략 검사의 결과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인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의 학습 습관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았다면 정말 공부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메타 인지라고 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학습 습관을 점검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